실무 이론평가 1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을 물어봤습니다. 질적 특성, 재무정보가 좋아지려면, 재무정보가 유용해지려면 이러한 특성들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목적적 합성하고 신뢰성이 있었죠. 이 네모 박스에 있는 게 무엇이냐? 회계정보는 회계 이용자가 기업의 과거, 현재, 미래 사건에 대해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 예측가치. 그리고 도움이 되거나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이건 피드백한다는 것이죠. 피드백 가치. 그리고 의사결정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 또한 회계 정보는 의사결정 시점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적시에 제공해야 된다. 적시성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에 관련된 것은 목적적 합성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신뢰성도 있었죠. 신뢰성의 하부 속성에는 중립성, 검증 가능성, 표현의 충실성이 있었죠. 실무이론평가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항공의 상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재고자산이군요. 이를 토대로 올해 연도에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정상적인 것이죠. 평가 손실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년도께 있고요. 전년도께. 그리고 요거는 올해 거가 되겠죠.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기말이 있네요. 요거 상품티 이용해서 네,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품티를 이렇게 두 가지 그려볼게요. 자, 기초의 위치는 왼쪽이었죠. 전기에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단기 매입한 거 들어온 건 왼쪽 500만 원 이렇게 기록해 주시면 되겠죠. 판매가 가능한 상품이 얼마? 700만 원이 있고요. 네, 기말에 12월 31일 날 취득 원가는 200만 원인데 순실현 가치가 있네요. 저가법에 의해서 200만 원 기록하는 게 아니라 150만 원으로 기록을 해줘야 되겠죠. 네, 기말에 얼마? 15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럼 50만 원은 뭘까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되겠죠. 평가 손실인데 정상적인 거래요. 정상적인 거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판매가 된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죠. 50만 원 자체가 매출 원가에 들어갈 것이고요. 나머지 매출 원가 쪽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700만 원에서 150만 원 그냥 빼주시면 되겠네요. 700만 원 빼기 150만 원 해주시면 550만 원이 되겠네요. 작년도의 매출 원가는 5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근데 요거 물어본 건 아니고요. 단기 거 물어봤어요. 올해 거 물어봤습니다. 자, 기초 상품이 얼마입니까? 요 150만 원이 그대로 되겠죠. 창고에서 안 팔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단기 매입한 거 600만 원이 있고요.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상품 얼마? 7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쵸? 네, 그리고 12월 31일 날 300만 원에 취득했었는데 저가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 200만 원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순실현 가치 200만 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판매가 된 것으로 보자. 매출 원가의 가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50만 원에서 200만 원 빼주시면 550만 원이 될 것입니다. 똑같네요. 사실상 매출 원가가. 그렇죠? 네,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이 당해년도에 손익계산서에 개정될 재평가 손익을 물어봤습니다. 재평가 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결론 먼저 말씀드리자면 재평가 손익은 처음에 취득했을 때랑 마지막 것만 잘 보시면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겠고요. 자, 전기에 작년도에 공장을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대요. 땅을 샀습니다. 얼마에 샀냐? 300만 원에 샀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죠. 원가 모형이 있고요. 재평가 모형이 있는데 원가 모형으로 가게 되면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300만 원 인식하지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대요. 시가대로 적용하기로 한대요. 자, 작년도 말에 330만 원이 됐대요. 300만 원에 취득했다가 작년도에 330만 원이 되었다. 그리고 올해 연도 말에 어떻게 됐어요? 250만 원이 되었다. 떨어졌네요.
이렇게 시가가 왔다 갔다 변동되는데 재평가 모형이기 때문에 자,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이 금액만큼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쵸? 300만 원이었었는데 50만 원 떨어졌으니까 50만 원만큼 재평가 손실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정답은 1번이 될 것인데 결론은 그런데 얘는 300만 원이었었는데 330만 원이 되었어요. 330만 원 어떻게 잡아주죠? 30만 원은 재평가 이익으로 이렇게 잡아주게 되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해가지고 30만 원 이렇게 잡아주게 됩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았죠. 목표를 이루지 못했죠. 30만 원 이렇게 이익을 잡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요게 어떻게 됐죠? 네, 그 다음에 요거 30만 원 까주셔야 되겠네. 그쵸? 재평가 이익 해가지고 요거 30만 원 이익 잡은 거 요거 까주셔야 되겠고요. 상계 처리해 주셔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금액만큼 재평가 손실 잡아주시면 되겠죠? 얼마? 50만 원만큼 재평가 손실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평가 모형이 나오면 첫 번째 거 하고 마지막 거만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4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은 단기 중 유상증자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주식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주식 발행 초과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작년도 말에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없는 걸로 가정해가지고 편하게 풀라고 합니다. 자, 6월 5일자가 있고요. 10월 20일자에 주식을 발행했나 보죠. 자, 5,000원짜리 주식을 만원에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5,000원만큼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이득이 생겨났을 것이고 500주를 발행을 했군요. 요거 계산하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250만 원이 나오겠죠. 그리고 10월 20일 날 5,000원짜리 주식을 4,000원에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그럼 주주와의 거래로 인해서 1,000원만큼 손해가 날 것이죠. 근데 1,000주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이 금액만큼 손해가 날 것입니다. 100만 원이 되겠죠. 250만 원에서 이거 먼저 까주셔야 되겠죠. 2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까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아니라 주식 발행 수수료도 있대요. 이거 수수료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익이 난 거에서 까주시는 거죠. 그쵸? 네,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이 금액 까주시고 이 금액 까주시면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주식회사 항공의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익을 구하라고 합니다. 처분 손익입니다. 계산하면 얼마인가? 작년도 9월 1일 날 주식을 구매했습니다. 주식을 취득하였다. 무슨 목적? 목적이 안 나와 있네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겠죠. 자, 액면가 쓰시면 안 되죠. 1,2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1,200원에 주식을 구매하였다. 그리고 12월 31일 날 시가가 얼마가 됐냐면 1,400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잡아주셔야 되겠네요. 단기에 그리고 4월 1일 날 1,000원에 판매를 했대요. 1,000원이 되었네. 떨어졌네요. 자, 결론적으로 얼마만큼? 요 금액만큼 떨어졌죠. 그쵸? 예전에 1,200원이었었는데 1,400원만큼 요렇게 올랐잖아요. 평가 이익 잡아줬겠죠. 그쵸? 그리고 이제 1,400원이었었는데 이제 1,000원이 된 것이죠. 400원만큼 손해를 봤습니다. 한 주당. 몇 주를 팔았죠? 1,000주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400원만큼 손실이 났고요. 1,000주에 대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잡아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이에요. 만약에 평가 손익을 물어봤으면 요 금액만큼, 얼마만큼? 한 주당 200원만큼 1,000주에 대해서 잡아주시면 되겠죠. 실무이론평가 6번 문제입니다. 주식회사 항공의 오류 수정 전의 단기 순이익은 8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다음 회계 처리에 오류 사항을 수정하라고 합니다. 이게 오류인가 보죠? 이걸 수정하면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될 것인가?
지급 당시 전액 비용으로 다 처리했었대요. 비용 처리 다 했었는데 보험료 기간 미경과분이 있대요. 올해 보험료가 아니래요. 그럼 비용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비용을 취소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40만 원 해가지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차입금에 대해서 돈 빌린 거에 대한 이자가 있었대요. 이자 비용이겠죠. 이자 비용 미지급분 30만 원을 누락했대요. 그럼 올해 이자니까 발생주에 의해서 잡아줘야 되겠죠. 비용을 잡아줍시다. 30만 원. 되셨나요? 따라서 800만 원에서 플러스 40만 원 해주시고요. 비용을 취소시켜 줬으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30만 원 비용을 더 잡아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은 810만 원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7번 문제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사장님들이죠. 법인사업자는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많은 표현이죠. 법인사업자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작년도에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 사장님들이겠죠. 그렇죠? 이거 정의가 되겠고요. 법인사업자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죠? 공급 대가에 대해서 업종별로 계산을 해주고 그 업종별로 해준 다음에 부가가치세율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했었죠. 네, 요거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인데 옳지 않은 거 간이과세자를 포기할 수 있죠. 포기하게 되면 일반과세자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가 되면 간이과세를 포기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죠. 간이과세자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2번이 틀렸습니다. 실무이론평가 8번 문제입니다. 자,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 4월부터 6월까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이 자료는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공급가액이다. 세금계산서, 증빙서류 적법하게 발급하였거나 수령하였다고 합니다. 자, 매출액 찾아주시면 되겠죠? 매출세액 물어봤으니까. 자, 매출액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잘 보이는 게. 500만 원 그러면은 요거 될까? 1기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4월부터 6월까지죠. 그쵸? 요거는 3월 달이에요. 이거 많이들 낚이셨을 것 같은데 요거는 언제예요? 1기 예정신고 기간에 하셔야죠. 그쵸? 확정신고 아닙니다. 확정신고가 아니니까 요거 해주시면 안 되겠네요. 계산을. 그죠? 그리고 4월 8일자에 외상으로 판매를 했대요. 요거 매출액이죠.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그 다음에 5월 7일자 보시면 요거 시가가 나와 있네요. 자, 원가하고 시가 나와 있으면 대부분 다 시가라고 했었죠? 네, 결론적으로 시가 300만 원. 거래처 증여에 의한 내용입니다. 자, 원가로 쓰는 것 딱 한 가지가 있긴 있었어요.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리고 6월 19일자에 연체이자가 있다고 합니다. 연체이자는 어떻게 했어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죠, 이거는. 그죠? 네, 따라서 3천만 원에서 300만 원, 3천만 원에서 300만 원 더해 주신 다음에 매출액, 그리고 10% 세금을 때려 주시면 매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 실무이론평가 9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 소득으로 분류가 되겠죠. 금융소득 맞고요. 그렇지만 2천만 원이 이하가 되면 분리과세를 적용하죠.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분리과세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를 하더라도 종합과세 대상으로 모아가지고 과세한다. 그러니까 종합과세 무조건 해야 된다
라고 묻고 있어요. 틀린 표현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될 것이고요.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된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비실명 이자소득과 비실명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이다. 따라서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에서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 비율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는 종합과세 대상이었죠. 그렇죠? 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실무이론평가 10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의 김항공씨의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사업 소득 금액을 계산하래요. 이 부분을 아셔야지 사실상 TAT 1급에서 세무조정을 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해봅시다.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1억이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수익이 있대요. 수익으로 다 잡아놨대요. 예금의 이자 수익. 예금의 이자 수익은 사업과 관련이 없죠. 그래서 수익을 잡으시면 아니 되겠죠. 그렇죠? 200만 원 수익으로 잡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장려금, 요거는 사업과 관련이 있죠. 수익으로 잡아놓은 거 맞습니다.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뭐 따로 건드려 주실 필요는 없겠죠. 다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비용 항목이라고 합니다. 비용을 다 잡아놨대요. 자, 소득세 비용이 있어요. 세금 안 된다고 했었죠. 소득세 비용, 요거 비용을 취소시켜 주니까 더해 주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류수정하고 약간 비슷해요. 네, 항공의 배우자에 대한 급여가 있대요. 배우자 안 될 것 같은데 격리부서에서 근무를 한대요. 실제 사업에 근무를 한대요. 그러면 급여 받아갈 수 있겠죠. 그렇죠? 비용 처리하는 거 맞습니다. 따로 건드려 주실 필요는 없겠네요. 따라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은 2번이 될 것입니다.